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 안팎에서 수도권 위기론과 지도부 책임론이 본격 부상했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 사흘 만인 오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조를 바꾸는 이런 변화를 좀 꾀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우리 당도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쇄신안을 내놓고, 이번 구청장 참패에 대해서 지도부가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흘 만인 오늘 오전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선거 패배의 후폭풍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원래 선거라는 게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또 잘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진다는 게 좀 모순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어떤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다음 선거 에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선거라는 게 뭐 매번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다가 그 다음 선거에 폭망한 경우가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네. 지금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즉 전국에 230개 기초단체가 한 명이 뿐이지만 굉장히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의미 있는 선거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선될 때 이 선거연합을 이뤘던 그 세력이 다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 전국에 계산을 해보면 아마 20대 총선보다 더 질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과 지금 이 대통령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선거 원인을 이제 분석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출마해서 어떤 구도를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인물 선정, 그다음에 조직, 이 모든 총체적인 게 다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국정 전반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은 또 총체적인 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임명직 당직자들의 일단 그 전원 사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첫날 같은 경우는 뭐 별 큰 선거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럴 필요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네. 지금 뭐 언론이나 뭐 여론이나 이게 뭐 간단치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전원 사퇴가 나왔고, 저는 또 2단계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선출직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행보. 네.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3단계로는 결국 대통령실의 개편, 뭐 여기까지 있을 겁니다. 즉 이번 선거가 아주 작은 나비 같은 그런 선거였지만 큰 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작은 선거에서 큰 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삶의 뜻을 밝힌 이번 선거의 실무를 총괄했던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었는데, 박성규 의원님, 두 사람 모두 친윤계 핵심 인사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철규 의원은 경찰 출신의 강원도 동해 지역구 의원인데, 당 사무총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당의 살림살이, 그리고 앞으로 총선까지의 모든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그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은 이철규 사무총장과 같은 한 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대목 아까 지금 지적하셨지만, 네. 대통령실은 찬찬히 지혜롭게 좀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찬찬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3일 만이니까. 지혜롭게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SNS로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 오늘이 토요일이고 아침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이크 앞에 서서 국민들에게 육성으로 좀 유감과 사과의 뜻을, 특히 지지층을 향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인데, 네. 저는 이걸 100%의 어떤 보궐선거 민의로 보면 25% 정도를 수용했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나머지 25%는 과연 그렇다면
이제 내일 의총을 통해서 긴급 의총을 통해서 후임자가 나올 텐데 후임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러나는 것은 사실 이런 당연한 조치라고 보고요. 과연 윤핵관의 핵심 후임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이 인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요. 솔직히 말하자면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분들은 이제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일단은 사퇴의 뜻을 밝히지 않았는데 예. 이게 이번 선거를 그렇게 낮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총선 6개월 전에 치러진 선거에서 지난번에 그 갤럽은요. 2020년 총선에 같은 시점에서 10% 정도가 정권 견제론이 더 나와가지고 180석 가량의 의석을 싹쓸이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정권을 그 당시에 물론 야당이니까 이제 정권을 좀 더 지켜야 된다 그런 쪽에 힘을 실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걸 너무 낮춰보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혁 원내대표가 사실상의 이선 후퇴 나가서 본인이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는데 이걸로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인이 대표로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원내대표와 함께 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어렵다면 사실상의 이선 후퇴. 그래서 투트랙으로 총선을 책임질 만한 혁신위원장, 이름도 혁신이란 말 안 쓰겠다 그러는데 김은경 혁신위 때문인 것 같아요. 야당에. 그러나 네. 혁신이란 말이 내 가죽을 뜯어내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 정도의 인물, 그러니까 중도 수도권 2030 민의를 담아낼 전권을 사실상 총선의 정권을 줄 수 있을 만한 인물을 내세울 수 있느냐. 저는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네. 75%는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 수습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어젠 예정됐던 긴급 최고위를 취소하고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와 1대1 면담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왜 지도부와의 모임을 1대1로 바꿨을까요? 1대1로 면담하면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전체 회의보다 중구난방하는 그런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다음 무엇보다도 1대1로 보면 각각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 명이서 회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받아가지고 말을 갖다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첫 번째 선거 아니었나 전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게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일개 그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불과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곳도 아닌 야당도 아닌 여당이 아주 총력전 키우하면서 사이즈를 굉장히 키웠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우리가 예컨대 월드컵 나갔단 말이에요. 1대0, 2대1로 쳐도 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탈락하는 건데 그렇게 지는 것하고 5대0으로 지는 것하고는 국민들 분노가 틀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총력전으로 사이즈를 스스로 키운 상황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으니까 김기현 대표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1대1 면담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공개 1대1 면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김기현 대표와의 면담 직후 최고위원들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변화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 책임을 좀 덜 지자,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자 하는 분들의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드리고 왔습니다. 당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건 수긍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당원으로서는 당연하게. 네, 상황의 심각성이나 쇄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방점이 다르게 찍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잡고 가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지도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의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그렇고요. 물론 전체 최고위원들을 다 인터뷰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최고위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당원들이나 민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봐서 지도부 그대로 가면서 물론 임명직 당직자들은 다 사퇴를 했지만 그러면 선출직 당직자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전혀 국민들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자들한테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표나 그 주요 당직자들과 최고위원들까지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뭐 말은 안 했지만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몇몇 사람이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분들의 불안을 좀 덜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총선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지. 지금은 김기현 대표에게 여러 가지 쏟아지는 이제 비판이나 불만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라는 사람을 다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에 대한 의견 개진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 불만을 분명히 얘기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실은. 당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러면 총선 때도 동일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걸로 제한되잖아요. 그것이 과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나 현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총선을 앞두고서 총선의 주도권을 당이 쥐을 수 있는, 그리고 주도적으로 총선을 지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지도부로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